이 차는 그동안 실질적인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최대 9인승인데 6명은 넉넉히 탈 수 있었고 덕분에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로도 들어갔죠. 넓은 공간에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의전으로 사용하기에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차, 기아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에게 이제 경쟁 상대가 생겼습니다. 적어도 버스 전용차로 통행에 관해서는 말이죠. 현대의 팰리세이드가 9인승으로 등장하는 이때 기아의 카니발을 다시 시승했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면 신형 팰리세이드 시승기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팰리세이드가 나왔죠. 예상대로 관심은 뜨겁고 상품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이동에 최고로 꼽히던 차. 일단 제원부터 살펴보죠. 카니발은 길이 5.1m가 넘는 큰 차입니다. 휠베이스도 3m 조금 넘죠. 폭은 생각보다 그리 넓지가 않아요. 아니 넓긴 넓은데 2m에서 조금 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차장에 꽉 들어차는 크기입니다. 앞뒤로는 넘쳐나고요. 높이는 하이브리드가 1785mm,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10mm 더 높아요. 조금 큰 키의 성인 남성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비교하는 팰리세이드에 비해서는 더 길고 낮고 폭은 비슷한 사이즈예요. 시승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1.6L 터보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를 결합했어요. 팰리세이드에는 2.5L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죠. 결과적으로는 팰리세이드가 더 강한 300마력대 출력을 가지게 됐는데 실제 시승에선 어떨지 둘의 차이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 차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합산 출력 245마력으로 시원시원하게 달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 모터는 고작 54kW의 출력을 냅니다. 르노의 그랑콜레오스가 100kW였던 것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죠. 제원표상으로만 살펴봐도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공차 중량 거의 2.2톤에 이르는 차를 끌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18인치나 19인치 타이어를 쓰는데 시승차는 19인치가 들어갔습니다. 최근 나오는 전기차나 SUV가 20인치를 기본으로 쓰는 것과 비교하면 무난하기도 하고 승차감 위주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더 낮은 출력을 감안한 결과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유지보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6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했는데 복합 기준 공인 연비는 13.5km/L. 숫자는 생각보다 좋네요. 시동을 켜고 잠깐 동안만 하이브리드의 조용함을 느껴봅시다. 하부에는 오렌지색의 케이블이 보이죠? 하이브리드인 거를 알려주긴 하겠는데 왜 알려줄까요? 보여도 안전에는 지장이 없겠죠? 한때 당연하게 생각했던 카니발의 디젤이 이제 주류가 아닌 시장이 됐습니다. 사실 디젤은 이제 SUV에서도 판매량이 너무나 크게 줄었죠. 그 자리를 하이브리드가 잘 채워줘야 할 텐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리 큰 힘은 아니지만 차를 쭉 밀고 나갑니다. 엔진은 가속 페달을 조금만 더 밟아도 즉각 출동하죠. 사실 5년 전에 카니발 가솔린 모델을 2년 정도 탔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이 차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복합연비 13은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당시 가솔린 모델은 리터당 6에서 7km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이 부럽지 않았던 거는 바로 6기통의 시원시원함이 그 차 카니발 가솔린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솔린 모델은 294마력의 3.5L 6기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6기통 특유의 묵직함이 있거든요. 다만 토크는 디젤이 45로 가장 높아요. 정리하면 쭉쭉 밀어주는 힘은 디젤이 제일 좋고요. 부드러운 가속 주행은 가솔린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연비나 주행 성능에서 적절하게 중간을 유지하는 그야말로 평범함 속에 평범함을 가진 그런 차로 포지션을 했습니다. 지금의 주행 느낌도 비슷합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그냥 차는 잘 갑니다. 평균 70kg의 성인 6명이 타면 엄청나게 묵직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갑니다. 사실 묵직하게 가고요. 멈출 때에도 확실히 사람이 많이 타면 그게 느껴집니다. 조금 밀리기도 하거든요. 하체는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19인치 타이어를 끼운 것 치고도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있어요.
타이어 공기압을 좀 더 낮추면 승차감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항상 요즘 신차, 시승차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강하게 넣어서 주더라고요. 카니발은 항상 2열의 승차감이 제일 좋습니다. 바퀴와 바퀴 사이에서 가장 흔들림이 없는 중앙이기 때문이에요. 카니발은 은근히 풍절음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A필러를 타고 흐르는 바람 소리가 꽤 있었죠. 비가 오면 와이퍼가 밀어낸 빗물이 운전석의 A필러 너머로 밀려오기도 했던 그런 차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하죠. 아주 고급스럽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런 안락한 차는 아닌데 그래도 카니발은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을 고려하면 전 세계에서 이런 차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차입니다. 넓은 공간에 각종 안전과 편의 옵션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9인승의 부가세 혜택과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같은 특혜에 가까운 이득까지 따지면 아주 실용적인 차죠. 카니발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 몇 가지 주목할 것도 있습니다. 이 차는 트렁크의 넓이, 높이, 폭은 팰리세이드 대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짐을 높게 들지 않아도 되도록 트렁크 입구 높이가 낮고요. 그래서 더 키가 큰 짐도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인승을 만들기 위해 넣어놓은 4열은 거의 억지예요. 펼쳐서 앉으면 뒷유리에 거의 헤드레스트가 닿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쓰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자리입니다. 9인승 방식은 팰리세이드의 3대3대3 시트 배열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카니발의 4열 시트는 카시트 연결을 위한 아이소픽스 고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9인승을 구입해서 6명만 타고 편하게 이동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카니발은 우리나라 최강의 자동차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기도 정말 편하고요. 좁은 주차 공간에서 타고 내리기도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최근에 보여드린 팰리세이드 시승기와 함께 보시면 아마 선택의 고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링크에 팰리세이드 리뷰 시승기 남겨놓을 테니까 함께 비교해 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